이런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계시면 당장 손절해야 합니다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부동산 관련해서 제 생각도 제가 최근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놈의 부동산 거품 언제 꺼지나. 도대체 이 부동산 거품 논란 있죠. 맥주 거품 이런 거는 몇 초만 이렇게 급하게 따라도 몇 초만 지나면 이렇게 거품이 쫙 금세 없어지는데, 이놈의 부동산 이런 이 거품 가격 도대체 언제가 도대체 꺼지는 거야 라는 최근에 지인의 제가 오늘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2008년도에 수도권 외곽 대형 아파트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가면서, 예전에 그땐 그랬던 경험, 저 또한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공부도 해보고 여러 사례를 찾아봐서 제가 아파트 2개를 한번 옆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시범 한양 아파트라는 그런 추이. 근데 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매 48평입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이런 그래프가 쭉 나오겠죠. 근데 오늘 저희가 볼 이런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부터 2012년도, 13년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됐었다. 여기 밑에 보시면 2006년 6월 달에 최고가가 48평 기준으로 12억 3천만 원인데 한 7, 8년 뒤에 2013년 4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거의 진짜 반토막이 났던 6억 4천만 원까지 쫙 하락했다. 두 번째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용인입니다. 이번에는 기흥구의 보정동이라는 곳이네요. 보정동의 행원마을 동화 솔레시티. 여기는 비슷합니다. 49평인데 마찬가지로 2006년 11월 달 최고점이었던 가격이 보시면 7억 4,500이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7, 8년간 하락하면서 2013년 7월 달에 4억 967만 원, 4억 1천만 원이 안 되네요. 여기도 하락률로 따지면 45%가 하락했다. 3억 5천, 거의 이 정도가 가격이 하락했네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저도 책을 보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글이나 이런 거 막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오래된 서울, 낡고 좁고 이렇게 아파트 자체가 예전 막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이제 구축가 됐겠죠. 슬럼화되고. 그래서 수도권 외곽으로 대형 평형, 쾌적하고 이제 전원생활, 그때 당시에 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또 유행했었고, 또 새 아파트, 또 입주 공급적인 측면, 또 국제 금융위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 상당히 단기간에 고평가되고 과대평가되고, 이것이 바로 거품 가격을 형성하면서 아까 보셨죠? 이 몇 년간 장기적으로 쭉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꼭지에 사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힘들었겠죠. 아까 2006년도, 7년도 이때 저라도 아마 못 버텼을 것 같은데, 소형평수도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반토막이 빠졌습니다. 2억 아파트가 1억을 50% 하락하면 1억이죠. 근데 1억 하락하는 것과 10억 아파트가 50%니까 5억이죠. 5억이 빠진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타격 자체도 엄청났을 것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동산 거품 언제 꺼지나, 빨리 꺼져야 할 건데,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 저 깊숙한 곳에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자식 세대 집 하나 지금 사기도 힘든데 월급 받아가지고 집 한 채 PIR 지수라고 그러죠. 이거 점점 늘어나는데 못 사겠다. 비정상적인 가격이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또한 이제 아이들 2명, 제 아들내미 2명 키우는 입장에서.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격이 하락해서 나도 한번 어찌 살 기회라도 한번 내가 좀 이렇게 좀 올 기회가 될까? 이번 정부 5년 내도록 계속적으로 집값이 전체적으로 전 지역이 다 올랐죠. 근데 이것이 그냥 거품일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한다. 집값 정상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거품 가격이라 말하는 사람들 심리는, 저 기자에는 말이죠, 그때 사지 못했던 분노, 영끌이라도 해서 샀던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넘어선 미움이 조금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두 갈래 길이 갈리겠죠. 어찌됐든 간에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말 하겠어, 투자를 하겠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나라도 얻고 배우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다음 기회는 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과 내공을 쌓고 또 투자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이라든지 스스로 돌아봄, 내 스스로에 대한 그때 당시의 평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실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고, 이 사회가 또는 투기꾼이, 국가가 또는 어떤 세력이 정치적으로 또는 금수저가 또는 다주택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모든 것이 남에게 잘못된 이런 원인 자체를 모든 것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죠. 절대적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넘어서서 냉소적, 말만 하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분들,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해,
돈도 안 모아. 남들 할 건 다 하죠. 또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SNS도 할 거 다 하고 남들 보여지는 것에는 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희한한 분들, 미래에 대한 준비 계획 이런 것은 할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뭐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바쁘신지 자세히 보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 저놈의 집값 거품 빨리 꺼져라, 좀 더 솔직해서 영끌한 놈들 다 죽어라, 피눈물 나봐라, 가격 폭락해서 반토막 나라, 또는 4분의 1 토막 나라, 비나이다 본인은 현금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말이죠. 그냥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너도 가지지 마, 발목 잡아 끄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흔하게 보이는 공통점이 이런 패배자 스타일이 아닐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성인이면 대부분 한 10분 내외로 대화를 해보면 대충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가 뭐 20년 지기 친구, 30년 지기 친구라도 말이죠.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고 세상에 생각보다 다양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나와 동일한, 나와 같은 생각과 꿈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 한정된 이런 인간관계, 조직, 여기서만 살아서 그렇지 그런 울타리 밖에 뭐 친구, 회사, 가족, 한 조직 이런 거 말고 점점 내가 더 스스로 걸어 나가서 그들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룹에 들어간다? 스스로 내가 걸어 나오지 않는다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이 진짜 바뀌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점이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아까 대형 평수 아파트 존버해서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틴 실거주, 또는 뭐 전세를 주고 내가 오래 버티든 간에 계속적으로 내가 존버해서 버텼다. 그 뒤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 한번 보시죠. 상당히 2006년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3년도부터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이걸 보고 인생은 존버해서 버티는 건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와, 올라갈 것은 다시 전고점 치고 올라가는구나.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 뭐 돈이 풀리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종이 앞에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죠. 흔히들 말하는 뭐 짜장면 값이 오르고 배달값도 오르고 과일 가격도 오르고 마트 가가지고 막 장 보려고 그러면 손이 벌벌 떨린다. 여기에 아파트 지을 때 인건비, 자재비, 시공비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 아파트 가격 자체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아파트는 직주 근접이 보장되고 역세권이면 상당히 좋겠죠. 또는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 대단지이거나 아파트가 주변에 상당히 많은 중소형, 또 평형, 또 여기 더군다나 신축이면 상당히 좋겠죠. 더불어서 학군, 지방이나 학군, 또는 주변에 있는 상권, 마트,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핵심 입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끊이지 않는 곳을 투자를 해야 된다. 입지 좋은 곳에 그런 구축 아파트, 그 땅의 가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상승한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우리가 그러죠. 투자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 집 마련 분명히 하셔야 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내 집이다. 무조건 아무거나 사서 존버해라 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해당 지역 핵심 입지 아파트 사셔서 실거주 하시면 오랫동안 보유도 하고 자산으로서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내가 나중에 노후 은퇴 주택연금을 하셔가지고 내가 계속적으로 하면 된다. 더더군다나 더 잘 되면 재건축까지도 될 수도 있겠죠.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자. 이 투자라는 것도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 몰려가는 그런 흐름 있죠. 분위기. 지산이 그랬었고 분양형 호텔, 임대 확장 상가, 구분화 상가 등등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극소수의 진짜 전문가 또 꾼들, 뭐 그분들의 제가 생각할 땐 국한된 게임이 아닌가. 그때 그 시기에 또 잘 맞게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일반 사람들이 잘 뭣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특히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뭣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또 그렇게 막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부동산 거품 가격이 빨리 꺼져야 되는데 이런 분들과 인연을 과감히 끊고 내가 속해야 할 그룹, 먼저 가고 있는 선구자, 롤 모델을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들의 노하우, 지식을 내것 다 하셔야 되고 시간, 노력, 열정, 돈까지 투자하셔가지고 내가 그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빨리 내 것으로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드머니 만드셔야 되겠죠. 확실한 목표 기한, 난 1년 안에 돈을 얼마를 모아서 뭐 어떤 지역에 전세 끼고 얼마 아파트 한 채를 사겠다. 핵심 입지, 여기를 사겠다.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내 실거주 편의성은 잠시 내려놓으신 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 반드시 손절하십시오. 부동산 거품 가격이 언제까지나 이만 영끌한 놈을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주변에 있는 분들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손절하심이 맞다.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TV의 다쿠였습니다. 감사합니다.